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트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고요. 꾸미기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꾸미기 요소로서 어떤 이쁜 차트, 고급진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자,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목이 빠져서 무슨 차트인지 헷갈려서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땠죠? 내가 이 차트의 제목을 안다 라고 하면 쉽게 구두라든가 이걸로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까지 모른다면 이 차트는 소용없는 차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위가 빠진 거. 이 경우는 참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단위가 빠지면 어떨까요? 자, 여기 있는 숫자, 이 수치들이 뭐 이건 점수를 얘기하는 건지 인원수를 얘기하는 건지 이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그러니까 차트를 읽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잘 활용해야만 독자로부터 차트 잘 만들었네 라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 살펴보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쉽게 엑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자, 본 강의가 실무 중심이고 여러분들이 엑셀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 있게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엑셀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는 이 차트고요. 이 차트 여기는 차트 제목이 있고 여기 축 제목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차트의 제목은 이 차트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값들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데요, 이렇게 없어도 되는, 왜냐면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만 레이블을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블은 선택사항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들은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영역, 이 큰 테두리 안에 이 차트라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 바깥 영역, 그래서 이게 전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영역에 저희 주로는 뭐 색깔도 넣기도 하고 뭐 어떤 패턴도 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 안에 있는 요 그래프 안에 있는 이 영역에 여기 바탕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 영역을 이용해서 어떤 이쁜 차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범례를 여기다 이렇게 다중막대인데요.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를 이렇게 범례로서 표시를 하죠. 이거는 뭐 오른쪽에 표시할 수도 있고, 뭐 밑에 하단, 그다음에 좌측 어딘가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례를 이렇게 이 항목들이 뭐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범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막대들을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지역별로 변수가 됐죠. 그래서 네 가지의 변수가 있고, 이거는 뭐 차트마다 달라지고 이러한 변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요 X축에 이걸 보통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목에 대한 제목이 되고요. 그 다음 X축, 요 세부 항목들이 되겠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과목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과목 중에 세부 항목, 세부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해서 세부 항목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자 여기에서 Y축 요 값들이 되겠죠. 값들이 될 겁니다. 여기 요 값들이 내가 점수다 라고 하면 여기 점수가 될 거고, 여기 인원수다 라고 하면 여기 인원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값들의 어떤 스케일, 어떤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 범위 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축 설정에 따라서 이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운데 선들이 있어요. 선. 이걸 눈금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요 막대하고 요 막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높은지 이렇게 눈금선을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뉴스라든가 이렇게 비주얼을 강조할 때는 사실 이 눈금선을 잘 활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눈금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한 11가지 정도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게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차트를 뭐 만들어 보자 만들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차트 종류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차트의 기본 요소는 11개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요소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제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그래서 뭐 엑셀을 활용할 때 여기에 여러분의 기능, 형식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의미들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 구성 요소를 알아봤기 때문에 고급진 차트를 만들기 위한 꾸미기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요소는 지금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가 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차트의 어떤 이쁜 이미지라든가 이쁜 어떤 효과라든가 고급진 효과를 주기 위해서 크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차트보다는 이 네 가지를 활용했을 때 좀 더 독자에게 메시지를 강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축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차트가 있으면 이 왼쪽에 요 부분을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에 따라서 이 값들이 이쪽에도 위치할 수가 있고 이쪽에도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데이터의 값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 범위가 설정이 잘못되면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가 이 차트를 만드는 목적이 국어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많이 높다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차트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0점부터 100점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국어와 수학 성적이 어떤 얼마 차이가 나 있지 않죠. 실제 값은 이런 게 맞는데 제가 어떤 작성자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 차트의 의미를 다시 메시지 주장을 어떤 담을 수 있는 차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사실은 배드 케이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이제 차트가 되겠고요.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메시지 관점에서는 조금 잘못된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 축, 요 부분을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오른쪽 옵션란에 보시면 이렇게 축 서식을 변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값을 0으로 하고 최대값을 100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그래프고, 이 부분을 75에서 85로 하게 되면 이 국어와 수학 성적의 이 차이가 되게 커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런 많이 높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축 설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쭉 설정은 0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축 설정이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축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 조정을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떤 지나친 조정을 하게 되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축 조정은 이 원칙과 축
조정 사이에서 좀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축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축 설정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차트들에서 이 축 설정이 없이 이걸 보여주지 않고 요 그래프 차트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설정을 조정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입니다. 색상. 자, 색상 가지고 많은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문장, 어떤 보고서라든가 문장을 쓸 때도 어떤 중요한 문장은 빨간색을 처리하거나 볼드체, 그러니까 굵게, 두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이러한 전체적인 장표 안에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십사하고 얘기하는 작성자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죠. 그래서 차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선이라든가 막대, 표식 등의 색상을 이용해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여러 항목들이 있다면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정 항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특정 항목, 내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말하고 싶은 항목,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목의 값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굵골이 돼 있다면 이 부분을 빨간색이라든가 어떤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어떤 보는 독자들은 이 부분 먼저 보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목의 값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색상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자, 남성과 여성을 이제 차트로 표현했는데,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색깔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죠. 오른쪽과 같이 병렬을 하면 어떨까요? 자, 여성은 빨간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남성이고 이 부분이 여성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색상을 통해 가지고 차트를 어떤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어떤 꾸미기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색상을 활용하는 두 번째 목적, 강조의 목적입니다. 자, 보시면 이 차트가 어떤가요? 이게 지금 매출액을 나타나는 것인데, 몇 년도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지 쉽게 파악이 될까요? 자, 독자들은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쪽으로 한번 살펴봐서 이 숫자들을 비교를 해나가요. 비교를 해나가면서 가장 높은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겁니다. 되게 번거롭죠. 이럴 경우 색상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바로 이런 형태죠. 자, 내가 아예 작성자가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2021년이 가장 높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독자는 한눈에 보고 나서 요 2021년이 가장 높은 연도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에 메시지를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적은 연도는 언제고 가장 높은 연도는 언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은 연도는 2017년이고 가장 높은 연도는 2021년이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색상으로 비교한다면 독자는 한눈에 이제 쉽게 이 차트를 바라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색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빨간색, 이제 빨간색이라는 이런 부분은 경고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점, 주의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파란색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높은 이러한 높은 부분을 이제 표시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세 번째 꾸미기 요소가 이제 선입니다. 자, 선은 차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미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미료가 들어가야 사실은 음식에 맛이 나는 것처럼 이 선을 잘 활용한다면 어떤 좋은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은 이제 굵기와 이제 유형이라는 걸 두 가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우선 선의 굵기나 유형은 모두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번 선의 굵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회색 형태의, 검정색 형태의 어떤 그 선 차트를 그렸다고 했을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선을 이렇게 두껍게 표시를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그 선의 굵기는 요 선과 요 선의 굵기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하면은 그 선 간의 선을 구분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강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막대 차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색상을 활용했을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 막대를 외곽선, 이 테두리를 두껍게 하게 되면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 유형인데요. 선 유형은 대표적으로 실선, 점선, 세선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이라든가 도면 이런 거 할 때는 이 각각의 의미가 달리 이제 적용되고 있지만 지금 엑셀이라든가 저희가 차트를 활용할 때는 구분하고 강조의 역할로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의 부분을 굳이 선 굵기가 아니라 선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해지면 다 구분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이 한 단색 가지고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차트의 샘플이라든가 잘 만들어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하나의 색이라든가 두 개의 색 가지고만 이렇게 선 유형 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트를 이제 꾸며주게 되는데 그분이 가장 깔끔한 차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도 이제 구분할 때도 보여줄 수가 있고, 선은 또 하나 특징이, 자, 이번에는 이 각반의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연도별로 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엑셀에서 도형의 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평균 점수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차트에서 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면이 좀 있는데요. 일단 도형에서 선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굵기와 유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강조하는 것을 일단 할 수 있는 주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미지를 활용해서 차트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큰 도구인데요.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잘못된 사례는 아닙니다. 자, 이 제목을 승용차의 판매 대수, 이 막대가 뭐지? 라고 이제 느꼈을 때 이 제목을 보고 승용차의 판매 대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 제목을 봐야만 이게 무슨 차트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까지처럼 이렇게 자동차의 이미지를 여기다 두면 이 자, 이게 판매 대수인지는 보면 알겠지만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자동차에 관련된 차트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만으로도 이 차트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쉽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점점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어떤 디자인들이 많이 강조되면서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 네 가지 어떤 꾸미기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뒤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자세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